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즈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중국의 강력한 경고 속에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결국 2일 대만 땅을 밟았습니다. 이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 일행을 태운 C-40C, 편명은 SPAR-19라고 불렀는데요. 이 전용기는 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이륙한 후에 무려 7시간 비행 끝에 대만의 숭산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남중국해 여기저기에 설치된 중국의 군사시설을 피해가지고 우회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비행시간이 5시간이면 되는데 2시간이 더 걸린 거죠. 펠로시 의장이 탄 이 전용기의 항적에 대해서 전 세계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플라이트 레이더 2사에 동시에 접속을 해가지고 이 SPAR-19 편의 운항 정보를 지켜봤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들도 항공기 항로 추적 사이트인 플라이트 레이더 2사를 활용해가지고 전용기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중계를 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대만에 도착한 후에 트위터를 통해서 대만을 여행함으로써 우리는 대만의 자유 그리고 모든 민주주의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라고 썼습니다. 펠로시 의장의 이 대만 방문 이유에 대한 것은 이날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했던 글, 내가 대만 의회 대표단을 이끄는 이유라는 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펠로시는 이 글에서 미국과 우리 동맹은 우리가 결코 독재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된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만과의 연대는 대만 국민 2,300만 명뿐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억압받고 위협받는 수백만 명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일각에서 이 펠로시의 대만 방문이 미중 간의 불필요한 긴장을 불러일으킨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 같이 아마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만 이 대만 방문의 정당성에 대해서 길게 설명한 겁니다. 실제로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은 이 펠로시 의장의 방문이 무모하고 위험하며 무책임한 처사다 이렇게 썼습니다. 펠로시는 이어서 중국 공산당의 가속하는 공격에 맞서서 우리 의회 대표단의 방문은 미국이 우리 민주주의적 파트너인 대만이 자국과 그 자유를 수호하는 상황에서 대만과 함께한다는 명백한 표시로 보여져야 한다라고 썼습니다. 또한 펠로시 의장은 중국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천안문 사태와 홍콩 및 티벳 그리고 위구르족 탄압 등을 거론하면서 시진핑 주석이 권력 장악을 강화하면서 중국의 최악의 인권 기록과 법치주의 무시는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지금 최고의 관심사는 이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할 경우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엄포를 놨던 중국의 대응입니다. 심지어 펠로시 의장이 탄 비행기에 대한 격추설까지 나왔던 터이기 때문에 온 세계가 이 중국의 군사적 대응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걸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2일 미국이 대만과 관련한 문제에서 신의를 저버리고 멸시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 신용을 더욱 파탄나게 할 뿐이다 그러면서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외교부와 국방부 대변인 등이 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계획을 비난했습니다만은 외교사령탑인 왕이 부장이 직접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단 왕이 외교부장의 발언은 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대응 같은 강력한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고 또다시 대만을 향한 겁주기 그리고 무역 보복 같은 시덥지 않은 대응만 할 뿐이라는 점을 역력히 보여줍니다. 그것이 사실 이 중국이 대응할 수 있는 한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중국이 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핑계 삼아서 대만에 대한 위협을 강화하기는 할 겁니다. 실제 공격까지는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공격 직전의 상황까지 연출하면서 긴장감을 최대로 끌어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콩의 명보는 3일 사설을 통해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중국의 경고를 고의로 무시하고 대만을 방문하면서 미국과 중국은 한국전쟁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그러면서 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은 이번 위기의 서곡에 불과하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명보는 이어서 이 중국 인민해방군은 5일 연속으로
대만 주변 6개 지역에서 대만을 봉쇄하는 것과 같은 군사훈련을 실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악화하면 쿠바 미사일 위기의 21세기 버전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라고 덧붙인 겁니다. 그러면서 명보는 대만 해협의 상황이 한동안 요동칠 수 있고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결과는 모든 당사자의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 며칠 동안 있을 중국군이 대만을 겨냥해 버리는 군사훈련에 미국이 약하게 대처하면 대만을 정말 지지하는 것이냐 그런 의문을 낳을 것이고 군사적 행동을 취하면 대만 해협의 상황이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익명의 대만 전문가는 명보에 실제 위협은 펠로시가 대만을 떠날 때나 떠난 후에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서 순전히 추측이긴 하지만 비행기 충돌과 유사한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고 미국과 중국 간 충돌이 아니라 중국과 대만 간의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관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펠로시 의장이 떠난 이후에 중국 대응에 대해서 싱가포르에서 발행되는 연합조보, 자오바오라고 그러죠. 이 연합조보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이 매체는 3일 중국의 인민대학교 스이농 국제관계학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중국이 심각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중대한 군사적 충돌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은 피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이 한국이 더 잘 알려진 이 스이농 교수는 이어서 더 불길한 징후에도 불구하고 대만 문제의 근본적인 상황은 대체로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한 대만 중국 전략예측협회 사무총장 겸 연구원인 제정도 이 대만 해협의 상황이 매우 긴박하지만 중국 인민해방군은 대규모 무력 과시를 수행하고 있을 뿐이고 대규모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이런 대만을 공격할 준비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대만 해협 상황은 병력과 보급품이 남동 해안으로 수송되는 흐름, 이게 보이면 전쟁 기미가 보인다는 건데 그런 흐름도 보이지 않아서 사실상 전쟁 직전까지 이르지는 못했다라고 연합조보에 밝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민에 대한 이 시진핑의 체면을 살리기 위한 군사적 위협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떠난 후에 중국군의 대응이겠지요. 중국의 거친 입으로 불렸던 이 황구시보의 후시진 전 편집장은 2일 트위터를 통해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과 관련한 중국의 대응에 군사행동이 포함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날 올린 트윗글에서는 중국 국방부가 자시하지 않겠다고 한 말은 빈말이 아닐 것이라 그러면서 미국의 매파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중국의 이익이나 대만 관련 레드라인을 넘을 수 없으며 넘게 되면 강력한 보복을 받게 되고 얻고자 했던 이익보다 손해가 훨씬 크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후시진 전 편집장이 말한 군사적 대응이란 이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떠난 직후인 4일부터 7일까지 예고된 대만 포위 실사격 훈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관영통신인 신화사는 대만을 둘러싸는 형태로 설정한 구역의 위도 및 경도를 소개하면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4일 12시부터 7일 12시까지 해당 해역과 공역에서 중요 군사훈련과 실탄 사격을 실시할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군이 선포한 작전구역을 보면 완전히 대만을 포위한 형국으로 지난 1996년 6.2 때와 비교해도 크게 확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산둥성 해상국은 이 모하이해, 그리고 발해해를 말하는 거죠. 이 모하이해 웨이팡항 주변 일부 수역을 지목하면서 3일 오후 3시부터 10일 오후 11시까지 실탄 사격이 예정돼 있다라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건 사실상 이 대만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지역이어서 생뚱맞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국의 의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군이 말레이반도 남부와 수마트라 섬 사이에 있는 말라카 해협을 통하는 수송망 차단을 겨냥한 조치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해가지고 대만이 시료 지배 중인 외딴 섬을 점령하는 군사적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대만 국가정책연구재단의 제중 부연구원은 중국군은 본질적으로 무력 위협을 할 것이라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미군, 대만군과의 직접 충돌을 피하려고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한마디로 겁만 주는 것이지 이 훈련이 실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본 겁니다. 결국 중국이 대만을 향한 무력 시위에 나서겠지만 이는 심리적 압박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를 이룹니다.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자칫 미국과 군사적 충돌을 했다가는 모든 것이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분위기만 풍기고 며칠 후면은 또다시 조용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은 지난 1일 마오쩌둥이 과거에 말했던 미국은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려워할 게 없는 종이호랑이라 그러면서 종이호랑이는 비바람을 견디지 못한다. 난 미국이 종이호랑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 내용을 잇따라 트윗을 했습니다마는 아마도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종이호랑이가 누구인지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핫한 이슈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